저는 그 영주 봉화 지역의 모임을 맡아 일하고 있는 오섭입니다. 저는 원래 검제에서 나오고 컸지만은 공직생활에 있다 보니까 영주에 한 42년 있었고 또 앞으로서 여기서 있어야 될 그런 실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주봉화회 금학회가 설립이 된 지가 시기가 일천합니다. 이제 겨우 한 3년째 접어들었는데 이 연락이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부족한 점 많습니다. 이거는 미리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된 그 봉투에는 이 지역의 관광 홍보를 하고 거기 적은 페넌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왕 우리 모임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중의 문장기와 학봉 선조께서 마지막 남기신 한글 편지를 그 사진을 넣고 또 알기 쉽게 국문으로 풀이해 놨습니다. 나중에 내버리지 마시고 집에 적으니까 아마 벽 같은 데 걸어 놓으시면은 아마 다시 한번 선조를 기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참석하신 주요 인사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중관 선조 현창 사업에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종성관, 그 다음에 봉지회사 적빈객에 여러 가지 골몰하신 종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봉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님 김도현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고령이신 90을 바라보시는 두 분 원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봉화 옥천터에서 나오신 김동락 회원님, 그 다음 김정석 회원님, 저 뒤에 계십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로 우리 친목회의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마인 검제 금성회 회장 김옥택 회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의 금지회 김인로 회장. 그 다음 대구 청학회 김승대 회장님. 그 다음 부산의 금부회 회장 김규업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은 얼굴을 하셨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오신 회원님들 제가 호명하는 지역대로 일어서셔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사무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검제 금성회 회원님들 일어서. 예, 더 인사하시죠. 서울 금지회 회원님들 일어섭니다. 아까 인천에서 오신 분도 딴 데에서 오신 분 같이 있어서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 대구의 청학회 회원님.
예, 인사드립니다. 그 다음 부산 금부의 회원님들. 예. 자, 영주봉화 금학회 회원님들 모두 일어서 좀 정중하게 인사드립시다. 예. 이상으로 그 소개 말씀은 다 마치고 다음은 우리 종손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좀 전에 금학회 회장이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우리 문중 일을 앞장서서 하고 또 실무 일을 하고 꼭 이 자리에서라도 한번 격려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좀 빠져서 제가 우선 그 순서대로 저걸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아까 인사를 했으니까 그 밑에 상근 부회장 김명준 부회장 좀 일어서 주세요. 네. 박수로 좀 격려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 기념사업회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사무처장 김종혁. 그다음에 이 검제 거의 종가에 상주하면서 그 문중 집사로 뭐 대소 그 길중간에 문중 그 일을 하고 있는 김용수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수. 어디 갔어? 안 오셨잖아요. 다음 대구에서 우리 컴퓨터로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러 가지 저걸 하는 김재수 군. 오늘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서울의 금청회라고 이제 금지에는 다 70이 넘고 이래서 젊은 세대로 구성된 금청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규. 그 다음에 안동에서 안동 전체 노인회 회원이 한 5만 명 되고 이제 노인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노인회 일을 하면서 많은 검계 문중 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교환 대한노인회장. 그다음 우리 대구에 있으면서 매일 산소 대책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대구 지역에 우리 문중 적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김시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개했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오늘 집안에 많이 나서 김씨가 회원이 몸이 좀 불편해서 늘 이런 행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아마 큰 마음을 내서 서울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씨가 아재. 네. 정말 늘 마음은 늘 여기 와 있는데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별도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일일이 못 드리고 특별하게 저걸 드립니다. 또 한 분이 내가 소개 드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김호익 형님입니다만은 호자 면자 어른이 돌아가시고 또 대를 이어가지고 대를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열심히 문중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꼭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사가 하나 났습니다. 지금 김호익 형님이 대한민국 국전에 입선을 4번 했어요. 입선을 한 번, 두 번, 4번 했는데 20년 동안에 했는데 어제 일단 발표를 하는데 이번 국전에 특선을 했답니다. 그런데 특선을 하면서 실제로 이게 뭐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오늘 분리 가가지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다시 써야 된대요. 지금은. 그래서 못 왔는데 제가 알기로 국전에서 10점을 하면은 초대 작가가 돼요. 입선 한번 하면 1점이고 특선하면 3점인데
이제 입선 4번 했으니까 4점인데 이번에 특선 했으니까 3점 더하면 7점. 이제 3점만 더 따면은 초대 작가가 될 건데 오늘 진짜 꼭 오라 그랬습니다만은 못 왔어요. 멀리서라도 이제 박수로 한번. 자, 아까 내가 호명할 때 안 왔는데 그래서 김용수 씨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격려 좀 해주시고. 예,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될 분을 저걸 했습니다만 혹시 아마 빠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분은 직접 여러 가지로 문중 일을 책임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 좀 빠지신 분이 만약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무척 무덥습니다만은 문중 어른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반갑고 또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년 동안 문중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소 간의 문중일이라든가 종가일에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우리 문친 어른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말로서 뭐라고 다 표현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신 헌신의 10분의 1도 제가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한 번 더 드리는 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배워서 그동안에 문중에 있었던 큰 일들 또 앞으로 진행될 큰 일들을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말에 26일로 기억합니다만은 청송에 송학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퇴계 선생을 주벽으로 모시고 저희 학봉 할아버지와 장여헌을 모셨습니다만은 이 세월을 모셨던 서원이 회철되고 복원이 못됐습니다. 그걸 한 3년도 안에 걸쳐서 복원을 해서 봉안 행사도 다 마쳤습니다. 아마 서울서도 여러분 오시고 또 대구서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제가 또 개별적으로 한번 갔더니 서원에 관계되는 분이 한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정말로 청송을 위해서 이 서원이 많은 역할과 또 좋은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잘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전해드렸습니다. 송학서원입니다. 그런데 송학서원이 3분 모셔진 거는 퇴계 선생은 진보이시에요. 또 지금 제일 조상산소가 진보였습니다. 그 진보가 청송소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또 학봉 할아버지가 거기에 외식이 된 거는 청송의 기록에 의하면은 학봉 할아버지가 외가의 안덕입니다. 민씨인데 기록에 의하면은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외가에서 출산하러 어머니께서 가셨는데 거기서 결국 못하도록 출산을 못하게 해서 나오다가 한 10년쯤 오다가 동네에서 낳았대요. 그 위치를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봉 할아버지는 청송에서 출생하신 청송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헌 선생은 아마 남평생을 중앙산 앞에 대전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서 도를 닦았기 때문에 3분 다 청송하고는 불가분의 인연이 있어서 그래 내셨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학봉 할아버지 기념관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얼마 전에 대구에서 도지사 주재하에 대구 시내 전 방송국장 신문사 사장들을 모시고 경상북도에 있는 종촌정부 한 50명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그 행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예 선생하고 우리 학봉 할아버지의 호국 기념관을 지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그 호국 정신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기념관을 짓는 겁니다. 해서 각각 우선 1차적으로 100억씩 예산이 요청을 하고 지금 예산이 나오기는 6억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초 설계비로 나왔습니다만은 서예 선생 기념관은 경북 도청이 오는 그 근방에 변두에다가 짓고 우리 학봉 할아버지 기념관은 지금 금제 종택에 있는 서산지에 좀 토목 공사를 해서 이 막 조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집 되는 걸 7채를 짓습니다. 기념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하면서 동시에 지금 임천서원이 뒤로 지금 2차선 길이 나 있는데 4차선으로 길이 넓어져요. 또 안동역이 이미 버스 터미널은 와 있는데 안동역이 오므로 해서 완전히 그 도심 복권에 빠져서 서원으로서의 조용해야 될 그런 그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해서 이번 학봉 할아버지 기념관을 지으면서 그 계획에 같이 넣어서 역시 서산제로 모시도록 됩니다. 그래 되면 아마 서산제는 그 입구에서부터 그 위에 골까지 집이 큰 집이 약 14채가 들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그 단지를 형성하게 될 거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한 5년 계획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토지는 부지는 문중에서 내야 된다 그래서 부지 다행히 산은 전부 우리 문중 소유로 종가 소유로 되어 있고 앞에 논이 약 1,500평이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 그 타성 소유에서 그걸 샀습니다. 얼마 전에 약 4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1,500평을 사서 지난번 제사 때 문회 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 기념관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자고 실습을 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기능 또 현충사 사당같이 사당을 제일 꼭대기에 지어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올라가서 분향하는 그런 제향의 공간 이렇게 등등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좀 더 위대하셨던 업적이 현창되고 또 추모하는 그런 기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은 호계 서울이라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3년이 넘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호계 서원을 복소를 해야 된다고 문중 어른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했다가 부중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호계 서원이 저 주벽이 역시 퇴계 선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봉 할아버지하고 서예 선생입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봉하고 서예가 누가 더 상자에 가야 되느냐를 가지고 400년 동안 지금 줄기차게 스타트해왔고 그동안에 혼인도 안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서 우리 유린 화합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복원한 약 40억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동댐 밑에 아주 좋은 KBS 촬영장을 그 자리에다가 옮긴 걸 돼서 지금 그 실지 설계도 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93칸이에요. 지금 이 도산서원의 3배 규모고 그게 영남의 수선서원이라 가지고 영남의 중요한 일을 모두 그 호계서원에서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호계서원이 있는 동안 임천서원은 문을 약 150년 닫아놓고 모든 기능을 임천서원의 기능을 호계서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93칸을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좁아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최근에 더 넓은 도로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것이 아직 문중 어른인데는 소상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도산 그 국학진흥원 옆에 안동댐이 굽어보는 거기에 약 4,000평의 부지를 얻어서 서원을 옮기고 또 서원을 그냥 옮기만 놓을 게 아니고 춘추로 옛날 법 그대로
향사를 지내면서 그 참관인이 적어도 100명, 200명씩 참관을 하도록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또 그대로 옛날 그 선비를 교육하는 양사 기능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학진흥원하고 연계를 해서 모든 그런 관리도 국학진흥원에서 하고 비용도 국학진흥원에서 되고 이렇게 하는 규모로 그 급작이 지금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어쨌건 내년 중반기에는 우선 강당을 옮기고 사당은 져서 공안은 하자는 걸로 됐고 아마 그 뒤에도 앞으로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거기도 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옮긴 걸로 하면은 그 인접에 있는 도산서원과 국학진흥원과 또 그 유교단지에 유교문화단지라고 지금 5,200억을 들여가지고 그 유교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 이게 다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시작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서원 하나가 영양의 영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퇴계 선생하고 우리 할아버지 두 분만 배향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계할배가 그 영산서당이라고 지은 게 시초가 돼서 나중에 영산서당이 됐습니다만 이건 역시 매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양에는 지금 서울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영양이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더 앞장을 서서 영산서원을 복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옛날 터를 가보니까 약 800평밖에 안 돼서 좁아요. 그래서 영양군에서 800평을 더 사 넣었습니다. 이미 사붙여가지고 1500평 대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 30억이 확정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아마 올해부터 시작이 되면 거기도 2년 이내에 서원이 복설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우리 그 할아버지가 배향되어 계시는데 한 5년 전에 그 빙계 서원이 됐고 또 작년 재작년에 사빈 서원이 됐고 또 이번에 송악 서원이 이미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호계 서원 또 영산 서원 또 이 되면은 정말로 학부 할아버지가 더욱더 그 위협이 헌창되고 또 존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원래 아마 확정된 거는 나중에 그 기념사표 이사장이 잠시 한 말씀 할 건데 아마 뭐 행사가 있을 겁니다. 있고 한 가지만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릴 거는 어제 그 며칠 전 그 학부 할아버지 불천이 제사 때 아마 문례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학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초저녁으로 옮기자. 할매 아지매네들이 다 70을 넘어서 80을 바라보는데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새벽 4시가 된답니다. 4시. 도저히 이제는 힘이 붙여서 못한다. 이래서 뭐 저도 할 수 없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문중 의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옮기는 이유가 요는 마음이 문제 아니야. 우리 정성이 그대로 담겨야지 죽을 지경으로 제사를 모셔봐야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많은 후손이 참석하시자면은 아무래도 초저녁이 좋지 않겠느냐. 또 오셨다가 새벽 3시, 4시에 음복주를 마시고 되돌아가면 추운 때문에 그래 가니까 정말 저는 새벽까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좀 더 참석하셨던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초저녁으로 옮겼다. 이래서 좀 죄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성을 담고 자손이 많이 모인다면은 그게 또 하나의 시속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경상북도의 종손 모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형호가 지금 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성균관대학교 유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금년 초에 또 딸을 낳아서 좀 섭섭했습니다만은 또 문중 어른들이 많이 섭섭했는데 제가 며느리 보고 그랬습니다. 딸 낳은 대신에 앞으로 아들 셋은 더 낳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그거는 이행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저 자신으로서는 아버지의 명성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종가를 지키고 문중을 이끄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직도 철도 더 들었고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잘못할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뒤에서 뒤에서 말씀만 한탄만 하시지 말고 잘못하는 거는 저를 면전에서 부지해 주시고 잘하는 거는 저를 또 손을 잡고 이끌어도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더 잘하는 종본을 종가를 관리하고 문중을 잘 이끄는 그런 주손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잘 이끌어 주시면은 저도 항상 저에 부여된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고 지금까지 또 현재도 여러분께서 문중회나 종가에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초원에 있어봐서 압니다만은 계절적으로 지금이 제일 바쁜데도 그걸 모든 걸 제쳐놓고 이렇게 여러분이 와주시기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더더욱 여러분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실수록 저는 더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저의 소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봉기념사업회 김도현 이사장이 그 사업회 취지 설명과 함께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정말로 귀한 어른과 친구들과 또 우리 족친들 만났으니까 제가 짤막한 글을 하나 읽을 텐데 여러분 이거 자주 본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뽑은 호걸, 산이 내린 신령스러운 사람, 덕을 갖추고 문장까지 뛰어난 우뚝한 명심, 왕명을 받아 사신을 가니 서모란께 혼이 빠지고 국방의 중책을 맡아 외적을 토벌하니 참 선비라 맞설 적이 없네. 이건 누구를 보고 한 말 같아요? 이거 종가 앞에 있는 학봉기념관에 가면 조그만 책자에 써놨는데 이거 학봉할배 보고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김도현이가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거 왕이 한 말입니다. 광해군이 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훌륭한 왕입니다. 광해군이 학봉할배 제사의 제문으로 내보낸 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가 더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짤막한 말 하나 더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질이 영특하고 그 다음 뭐더라 빼어나니 내가 이런 사람 다시 이런 사람 이와 견줄 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누굴 앞두고 한 말입니까? 이건 뭐 다 아시죠? 역시 학봉할배를 두고 한 말인데 이건 퇴계 선생이 한 말입니다. 서예 선생을 일러서 하늘이 낸 사람이다 라고 퇴계 선생이 말씀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고 했는데 뭐 제가 그때 안 살았으니까 못 들었으니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은 퇴계 선생 말씀을 모은 퇴계 선생 은행록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퇴계 선생 연보에 학봉할배가 퇴계 선생이 서예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더라라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말입니다. 학봉할배에 대한 말보다가는. 어떻든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직계 할배에 대해서 이렇게 임금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더할 수 없는 칭찬의 말씀을 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학봉기념사업회는 이 어른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회인데 이것은 비록 우리 조상이라서뿐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영원히 기념해야 할 분을 우리가 앞장서서 기념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학봉기념사업회는 1976년에 김직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할아버지가 회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학봉집 구격을 지금 현대말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좁은 사업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김홍식 금복주 회장 하던 분이 사업회 회장을 맡으셔서 아시다시피 몇 해 전 학봉할배 학봉할배 순국 4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가지고 논문집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구 국무총리를 지냈고 아주 예일대학을 나온 정치학 박사고 지금도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세계 최정상의 지식인과 지도자들을 상대를 하는 이홍구 회장이 지금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기념사업회를 법률적으로 좀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도장도 찍어서 도처에 갖다 주고 뭐 이럴 일이 있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을 작년에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회원이고 오늘 또 회원의 기왕에 정식으로 가입이 안 된 분은 입구에서 갈라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봉투 속에 입회 원서가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써주시고 또 회비도 내시고 싶으면 내시고 안 내시면 다음에 내시면 되고 이렇게 사단 법인을 법률적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률적인 단체의 책임자로 저를 선임을 해서 제가 그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그 학봉기념사업회 기금 모집 모임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져서 지금 1억 수천만 원을 모아서 그동안 좀 경비를 지출하고 작년에 지난해 임진왜란 그 7주가 420주년 기념으로 학술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또 돈을 좀 쓰고 그래서 지금은 1억 원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작년 학술회의에서는 주로 그 학봉할배가 통신사로 갔다 오셔서 한 보고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학자이시고 학봉할배에 대해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우성 교수가 학봉은 임진란으로 하여서 회의 칭찬과 욕 얻어먹는 것의 정점에 서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정점은 진주 대첩을 비롯한 그런 혁혁한 그 순국의 공문에 있고 욕은 그 통신부사 보고가 잘못 알려져서 그렇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학술회의에 나온 여러 가지 학문적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임금한테 보고를 하는데 학봉할배가 그 1년 만에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서 부산에 내리자 말자 정사가 왕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외적이 사신의 발꿈치를 뒤따라서 온다라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거기서 걸어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그 사신 일령들이 서울을 올라오면서 보니까 전부 백성들이 도망을 가서 산속에다 숨고 관리들도 숨고 이래서 왕 앞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정사가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외적이 전쟁이 틀림없이 일어나는데 외적이 우리 발뒤꿈치를 따라서 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봉이 보고를 하는데 나는 그런 모양은 못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사가 황급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일어나지만은 지금 곧바로 내 뒤를 따라서 와가지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산속에 다 숨고 관리들도 다 도망가고 이래서는 전쟁 일어나기 전에 나라가 망한다, 이걸 걱정을 한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요새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뭘 좀 집안에 일이 잘 안 되면 누구를 좀 저놈 둘째 아들 말이야, 저놈이 저래서 저랬다, 사실은 지가 잘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은 더구나 옛날에는 왕은 그 무법이라고, 자기 왕은 잘못했단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뭘 누구 탓을 해야겠는데, 그 전쟁 말이지, 그 아무개는 금방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아무개는 안 일어난다, 뒤에 말은 빼버리고, 그래서 말하자면 요새 문자로 쓰면 정치적 희생양을 만든 게 이제 학봉인데, 된 게 학봉인데, 그 뒤에 당쟁이 있고 하니까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점점 더 증폭을 시켜서 임금의 말을 키웠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잘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은 원래 당쟁이 심하다, 싸움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당파가 다르면 이쪽 땅은 일어난다 그러고 이쪽 땅은 안 일어난다 그러고 그런 말을 책에다 썼어요. 그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일본 사람 그 식민 지배 압청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따라서 해서 그래 하던 것이 해방 뒤에도 이어지고 해방 뒤에도 또 싸움이 붙으니까 말하기 쉬워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오늘날까지 전파가 돼서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것을 작년 학술회의에서 많이 밝혀서 이제는 학자들 간에는 그러한 잘못된 학설이 퍼져 있는 것이 거의 불식이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이제 통신사 보고에 관한 학술회의를 했고, 금년에는 정말 위대한 업적인 그 임난이 터지자 이분이 순국을 하시는 과정을 진주대첩을 그 주획이란 말이 난 잘 몰랐는데 그저께 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여러분 다 아시는 진주대첩이 제일 큰 임난의 승리 아닙니까? 학봉할배는 감독이래요. 야구 감독, 그 김웅용, 난 야구 감독 잘 몰라서, 축구로 말하면 히딩크, 학봉할배는 히딩크고, 김시민 목사, 김시민 장군은 뭐 박지성이나 이런 주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우리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 히딩크가 잘했단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잊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히딩크는 원래 숨어 있는데 히딩크는 그때 너무 날렸어요. 그 학봉할배는 뒤에서 숨어서 히딩크 노릇을 감독을 해서 그 전공을 이긴 뒤에 전공을 낱낱이 기록을 해가지고 장계를 올려서 내가 한 일은 쓰지를 않고 김시민은 뭘 하고 곽재우는 뭘 하고 이렇게 쭉 써서 전부 그분을 그 이우성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 영웅을 만들었대. 수많은 민중을 영웅으로 만드시고 본인의 자취는 숨기신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위대한 것은 그냥 이긴 것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 정말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일본군은 상주에 늘 있는 군대가 20만입니다. 세계 최강 가장 강력한 육군입니다. 그 인구가 2천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인구가 600만 내외였고 군은 거의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더구나 일본 20만 군대는 전쟁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조총, 그 신식 무기가 있었고요. 뭐 처음에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지요.
그런데 학봉은 처음부터 이 싸움은 우리가 민중의 힘을 믿고 백성의 힘을 믿으면은 이긴다라고 시에서 썼습니다. 이 말은 서해도 역시 같이 퇴계 문화에서 배워서 그런지 서해도 똑같은 그런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진다고 생각을 하고 명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내부를 한다고 그래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두 가지다. 하나는 백성을 이 전쟁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때는 학정이 심해서 관리들이 전부 뺏어가니까 백성이 아이고 나라야 망하든지 막 임금이 피난 가기 전에 궁궐에 불을 질렀어요. 그 학봉은 아니다. 백성을 전쟁에 참여를 시키자.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써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학봉은 처음부터 진주를 지켜야 일본 병사들이 워낙 빠르게 쳐들어 올라가니까 이 말하자면 보급선이 길어졌어요. 일본에서부터 저 함경도까지 길어지니까 도저히 그 보급을 댈 수가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계산했느냐? 이 먹는 거, 입는 거, 무기 이런 걸 조선에서 뺏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면은 조선에 먹는 게 어디서 나느냐? 전라도에서 난다. 아, 전라도만 지키면은 이놈들이 굶어서 오래 전쟁을 못한다. 더구나 추위가 온다. 이래서 학봉은 처음부터 진주성에서 내가 죽을 각오로 진주성을 지키겠다. 이 진주를 아주 전략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 핵심으로 삼은 것이 마치 6.25 전쟁 때 전쟁 난 사흘 뒤에 저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와서 수원에 와서 보고 그래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도록 내버려둬라. 보급선이 길어진 뒤에 인천으로 올라가서 허리를 자르면은 이 전쟁은 그냥 뒤집어진다. 이렇게 했듯이 학봉이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왕조실록에도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해에서 이순신이 수군을 가지고 그 입구를 막고 내륙에서는 김모모 등이 진주 관요를 지켜서 왜적이 충청도로 전라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으니 나라가 여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제기를 하게 됐다. 이런 학봉이 정말 위대한 그분은 아마 군대는 안 갔는데 병서는 그 퇴계는 병서를 가르쳤던 기록은 없는데 몰래 과외를 좀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이번 이제 금년 11월 하는 학술회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돈을 내서 기념사업회 기금을 만들었는데 괜히 돈을 그 햇돈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마침 금년이 학봉할배께서 돌아가신 지 그 환갑을 7번 맞는 그 7주가 배이고 또 금년을 놓치면은 이런 학술회의를 조직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저께 제하고 김시욱 교수하고 그 국사편찬위원회라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운 가장 권위 있는 역사기관에 가서 거기 위원장을 하는 이태진 위원장한테 기조연설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또 그런데 정통한 교수들을 모시고 금년 11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하니까 이번에는 돈을 좀 줄이는 방법은 안동하고 대구하고 서울에서 오는 우리가 밥값을 좀 줄이는 방법이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좀 연구를 할 테니까 혹시 밥이 좀 값이 싼 게 되든지 없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기념사업회는 지금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회장이고 또 그 아래 법률적인 단체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제가 당분간 이사장의 자리를 맡기로 했고 우리 김종엽 씨가 사무총장을 하시고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봉투는 이걸 입회 원서가 들었는 거죠. 또 이따가 회계목을 따로 할 작정입니까? 따로 하면은 여기다 기록을 해 왔으니까 잘못 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따지시지 말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겠습니다. 얘기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회장의 간략한 인사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충교육관 관리 운영 관계상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우선 금성회 김옥택. 금성회 회장 김홍택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을 참 마련해 주신 금학회 회장님과 종친내 여러분께 노고와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들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게 타본전은 없고 우리 문중에 참 자랑스러운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이 있음으로써 단합된 우리 문중의 자랑스러운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금성회원은 종과의 보전과 충조 활동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울 금제 김인호. 서울 금주의 회장입니다. 오늘 이 날씨도 좋고 이런 문정 어른들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 모임이 뜻이 오래 지속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청와기 성대입니다. 앞에서 우리 정선께서 여러 가지로 큰 행사들 소개를 하십니다. 거기에 애로 삼고 많은 우리 모르는 일을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 앞에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구 청와키는 오래됐지만 정말 이 문중에 대해서 노력을 등한시하고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일을 다친 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충족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의 주어진 조그마한 정서이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종선을 위시해서 종주님도 여러 가지 안팎으로 보면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까지. 예, 저는 부산의 금부의 회장을 맡고 있는 규업입니다. 예,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만나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 우리 부산은 전국에서도 제2도시지만 사실 우리 일가 친척들이 거의 숫자적으로 많지 않아요. 상당히 규모가 상당히 왜소하고 또 이런 자리에 또 가끔 참석해 보면 상당히 참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원은 숫자는 비록 작지만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꺼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좋은 행사에 날씨에 우리 금학회 우리 회원님들 특히 우리 김호섭 회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념사업회 김종혁 사무처장이
저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 주세요. 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업회 활동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법인 회원이 203명입니다. 본선이 151명, 일가들이 27분, 타성이 25분, 나머지는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회원 10만 원이시다. 저기 이름 안 놓은 분 많이 해요. 명단은 회원 명단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이름 빠진 분들은 평생 회원 10만 원이니까 등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입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실제 결정이 된 얘기인데 내일관계 얘기는 이어서 또 그래서 왜 그 얘기 나온 거만 예. 이게 매일 상수방면한 각 지역별로 공문을 가서 공문이 되지 있습니다. 각 성내 청학회 금지에 그런 걸로 좀 최대한 봤는데 이해도 잘한 것이 뒤에도 그 칠했다 뵙겠죠. 듣고 참여해야 되지 뭐 뜻도 모르고 절마해가지고 되는 거다.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먼저 어떻게 다 모이실 동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수능은요, 1542년 세조 3년까지만 해도 수능 도읍으로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모셔진 분, 김성대군이 이곳 수능 도읍에 유배를 오십니다. 단종 도비운동을 두고 하다가 유배를 오셨는데 유배를 와서 보니까 이 앞에 소백산 너머에 강원도 영월 땅에 단종이 유배를 오는 거죠. 산 넘어 계시는 단종을 보기시키고자 이 고은 부사와 함께 영모를 꾀합니다.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네, 세종대왕의 6째 아들이죠. 6째 아들이고 금성대군의 넷째 동생이 세조의 넷째 동생이 됩니다. 넷째 동생이 되는 금성대군이 바로 이곳에 오셔가지고 영모를 도모하다가 그 거사 계획표가 노비에 의해서 노비가 밀고를 하는 바람에 발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사는 일으켜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동의 관찰사 한명진이 이끄는 강군이 쳐들어와서 이곳 수능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데 그 당시에 수능이 주랭랑을 이루는 큰 도시였습니다. 주랭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집체 아래에 있는 행랑체가 줄을 이어 있다라고 해서 주랭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주랭랑을 이루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큰 도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수능 도호부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이게 되어서 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실신이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고요. 실신의 숲에서 흐르는 핏물이 냇물이 될 정도로 처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수능이 폐부가 되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수능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긴 했는데 수능이 폐부가 될 당시에 여기 있던 은행나무가요. 지금 은행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잘 자라던 은행나무가 수능이 폐부가 될 그 당시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가 수능이 회복이 될 당시에 어떤 선박자가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이 은행나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가 지금 수능이 망한다 동시에 이제 죽었는데 그 이후에 이 나무가 살아나면 수능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선각자의 말씀대로 이 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하면서 수능 도어두가 폐부됐던 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 회복을 해서 지금은 영주시 수능 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세조 이전에 전화했던 그 당시에는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봉할배우 고려부 되시는 분이 원사할배입니다. 원사할배가 지금 가슴에 제일 첫 번에 제사를 모실 때 그 어른이 바로 학봉할배 고려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동학사의 승모전에 배향이 되어 있는 어른입니다. 이 어른이 문과급제를 하시고 단종이 나중에 찬탈이 당하고 세조가 찬탈을 했을 때 이 어른이 기껏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하신 겁니다. 이 어른이 굉장히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4살에 돌아가신 거였는데 금성대군하고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단종을 위해서 같이 목숨을 버리고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원사를 생각해서 꼭 참배를 저는 하셨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예, 같이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은 단종이 왕이 다시 돼야 된다는 보기소를 우리 학공할 때가 처음 썼어요. 그래서 후대 이가환이란 분이 만 사람이 하고 싶어도 만 사람이 해야 될 말을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공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00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할 말을 딱 한 사람이 했는데 그걸 감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학봉 김고가 했다라고 근대유고라는 책에 써서 정말 단종 보기 운동은 학봉이 처음 했고, 그때는 마음만 잘못하면 뭐 날아가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책에 써져 있는 거지. 예, 그럼 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모자를 벗으시고, 예, 제배, 배, 큰, 배, 큰, 잠시, 예. 그리고 방송하고는 우리 원사를 되면 이정사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원사의 외조부 되신 어른이 그 안동것이 본 저언입니다. 그 어른. 그리고 단종도 외조부가 바로 그 원저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배하고 원사할배하고는 우리 단종하고는 이정사 장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세조가 찬탈이 안 됐으면은 우리 할배가 정성까지 벼슬 할 수 있는, 제가 뭐 그런 얘기하면 꼭 똑바로 한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참 문과섭제하시고 학점이 높은 어른인데 찬탈이 난 뒤에 그만 남쪽으로 귀향을 하신 걸로 됐습니다. 예. 여기 금성대군이 여기 후배를 오셔가지고 위안티지가 요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고증을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요새 이건 그딴지에 현실은 안 맞는데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거리 좀 가는 시간이 안 됐고. 위안티지.